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화웨이를 통해 바라본 중국의 전략, 중국 빅데이터 기업 스마트 TV 통해 정보 불법 수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웨이와 같은 경우는 지난 2년간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사업이 지금 뿌리째 흔들렸죠. 지금 화웨이의 두 개의 축을 보면 스마트폰과 통신 장비예요. 이 통신 장비까지 지금 미국이 눌러버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통신 장비는 완전히 망가뜨렸죠. 그래서 지금 화웨이가 지금 원 플러스 A 플러스 N이라는 지금 정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좀 자세히 보고, 이것을 화웨이 입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중국의 입장으로 한번 보고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웨이의 전략은 1 플러스 8 플러스 N입니다. 가장 기본적이 되는 것은 지금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이 가장 중심위에 돼 있고, 그 다음에 8개죠. 태블릿 PC, 이 HD TV, 이건 TV입니다. 그리고 스피커, 글라시스, 스마트워치, 스마트 글라시스예요. 이게 VR, AR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텔레매틱, 이어버드, PC 이런 것을 기본 축으로 하고, 지금 그 다음에 N,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모바일 오피스 기억이나 스마트 홈이나 아니면 피트니스 앤 헬스 같은 경우,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경우, 이지 트래블과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포기하지 못한 가장 중심적인 것은 이 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게 뭐냐면, 아너 브랜드를 판매를 했잖아요. 이게 선전 정부에다 판매를 했어요. 나중에 화웨이가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었을 경우 이 아너 브랜드를 다시 화웨이의 브랜드로 회귀시킬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가 뭐냐? 결국은 통신 장비예요. 통신 장비고, 이 통신 장비를 통해서 지금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중국에만 국한된 문제냐라는 거죠. 보세요. 화웨이 스마트폰이 중국에서만 판매가 돼요? 아니잖아요. 미국에서도 판매가 되고, 유럽에서도 판매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판매가 되고, 뭐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전 지역에 판매가 되죠. 그리고 지금 HD TV 나왔죠? 뭐 화웨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스피커도 나오고, 뭐 AR, VR로 되는 뭐 스마트 글라시스, 스마트워치, 뭐 텔레매틱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분야가 되겠고요. 이어버드는 스마트폰 스피커, 이어폰 같은 거, 그리고 PC 태블릿 이런 게 다 돼 있죠. 이걸 기존 축으로 해서 이런 프린터나 프로젝터나 카메라나 베큐um 클리너, 이건 청소기죠. 그리고 스마트 스케일, 그 다음에 심포노미터, 그 다음에 비디오스, 게임, 맵스, vehicle information, 예, 전부 다 보시면 통신 장비가 기본으로 있어야 돼요. 통신 장비가 기본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화웨이의 중요한 그런 정책들은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이 아니고 결국은 통신 장비를 중심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이용해서 지금 중국 정부가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미국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한국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하고자 하는 전략이 뭐냐? 통신 장비를 판매할 때 지금 거의 6G에 들어가서 이게 될 것 같아요. 6G에 들어가서 통신 장비, 이런 통신 장비, 여기에 소프트웨어를 한꺼번에 판매해서 통신 장비라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통신기기, 말하자면 통신기기만 너희들이 판매해. 우리 통신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우리 것으로 쓸게. 지금 이러한 전략을 미국에 세우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통신기기는 그냥 판매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통신기기에 들어가는 뭐예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해요. 물론 이 통신기기에 백도어 시스템을 장착을 시켜버리면 이 기기가 다시 역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소프트웨어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통신 장비는 화웨이 거 써. 화웨이 거 써도 우리는 괜찮게 생각할 거야.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미국에서 나오는 소프트웨어만 사용해. 아니면 한국 제품, 뭐 삼성이나 노키아, 에릭슨 이 제품을 호환성이 좋기 때문에 그 제품을 사용해봐. 그거는 가능한데 화웨이 건 안 돼. 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A 플러스 N의 가장 중심적인 것 뭐냐? 스마트폰이 여기서 중심적이라고 보이긴 하지만 이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만드는 베이스, 그것은 통신장비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웨이가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양돈, 광업, 전기차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딱 하나가 있어요.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구나.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데 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이러한 통신장비를 이용해서 더욱더 지금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하겠다. 4차 산업혁명의 진출에 대해서 지금 발맞춰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원래는 조금 더 늦게 보여주고 싶었지만 미국의 제재를 통해서 지금 빠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 되는구나 라고 지금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특히 전기차 부분은 어차피 들어올 시기에 제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양돈이나 광산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들어가도 됐고 좀 더 안정적인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한 다음에 들어와도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화웨이의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 지금 양돈하고 광산업계에 지금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부분에선 어디에 속할까요? 모바일 오피스예요. 모바일 오피스로 들어오는 거고 이 양돈을 뭐 원격으로 조정하고 광산도 원격으로 조정해서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살아남기 위한 영역 확장이지만 결국은 이것은 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커다란 스케줄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볼 것은 지금 중국 빅데이터 기업이 스마트 TV를 통해서 정보의 불법 수집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눌 것인데 지금 고젠 데이터가 스카이웍스 TV를 통해서 정부 불법 수집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한 기술자가 지금 폭로를 했는데 중국의 스마트 TV인 지금 스카이웍스 TV를 통해서 이러한 그 정보의 불법 수집이 일어났다고 해서 지금 중국의 스마트 TV 사용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어가다 보면 기술자들을 위한 온라인 포럼인 V2EX에서 한 기술자가 스마트 TV를 비롯해서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장치에서 스카이웍스 TV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스파이 행위를 보여주는 일련의 프로세스 정보를 지금 게시했다고 펜데일리가 2일날 보도를 했습니다. 게시된 정보에 따르면 스카이웍스 서비스에서 스파이 작업을 한 회사는 빅데이터 전문 기업인 고젠 데이터라는 거죠. 고젠 데이터는 TV의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사전에 설치되어 있고 장치를 스캔해 사용자의 이름, 그리고 IP 주소, 네트워크 지연 시간, 심지어 근처의 와이파이 사용자 이름까지 지금 gzdata.com이라는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이 게재될 당시에 고젠의 공식 웹사이트는 보수에 들어간다고 지금 얘기를 했지만 다른 오픈 리소스는 지금 고젠 데이터가 이 스카이웍스 TV뿐만 아니라 산요나 TCL이나 도시바나 필립스 등 이 스마트 TV 제조업체들과 이 고젠 데이터가 오랫동안 파트너십을 맺어왔기 때문에 여기 또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회사는 시스템에 개발 키트를 삽입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중국 전역에 1억 4,900만 가구에 접근함으로써 방대한 양의 정보를 얻었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젠이 획득한 정보가 가계, 그리고 개인의 시청률 분석, 등급 분석, 광고 분석, 최적화 등에만 적용할 것이라고
그들은 공개를 했지만, 주장을 했지만, 경고 없이 누군가의 온라인 활동의 침투에 정보를 얻은 행위가 지금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변하진 않은 거죠.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에 따르면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가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통신사는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포함이 된 경우는 제공자가 이 법률을 준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젠 측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과문을 발표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했고, 지금 스카이웍스와 같은 경우도 성명을 통해서 이번 사건이 사용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스카이웍스의 핵심 가치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고젠과의 7년간의 제휴를 취소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데이터 수집 서비스 업체들과 관계를 끊었다고 할지라도 스카이웍스는 지금 여전히 법률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한참 전에 한번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스마트 TV를 통해서 그 정보들을 수집해가는 중국 중앙정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그대로 복사판처럼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이것은 결국은 중국 정부가 개입되지 않았느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웨이도 그렇고 지금 고젠 데이터, 스카이웍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보면 다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가장 눈여겨봐야 보려고 했던 것이 화웨이인데요. 화웨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백도어 시스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아주 많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또 화웨이의 스마트폰이나 화웨이의 자동차나 아니면 샤오미의 그런 벽품 클리너나 이러한 것들이 다 연동이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화웨이와 같은 경우는 자체 OS인 홍몽을 이번에 개발을 하면서 홍몽에 이것을 연결을 시키겠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게 되면서, 만약 홍몽을 사용하고 있는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중국 사용자가 이 스마트 TV도 그렇고요. 이 모든 중앙에 스마트폰이 갖고 있고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화웨이의 통신 장비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으로서도 이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반드시 끊어내야만 한다라는 명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낼 겁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부분이죠. 하드웨어는 하드웨어 자체로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문제가 있어요. 물론 문제가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을 갖게 됐는지 한번 댓글로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제가 이것을 한번 취합해 봐서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